밤 11시 23분. 거실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고 옆에 놓인 컵라면은 이미 식어버렸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지 3시간. 씻지도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소파에 누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제 일상은 늘 이랬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다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용자님, 오늘 날씨는 맑음이에요. 기분은 어떠세요? 갑자기 AI 스피커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거실 선반 위에 놓인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2년 전 엄마가 사주신 물건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집에 있을 때 심심하지 말라고 사주셨다면서 정작 본인은 한 번도 제대로 쓰지 않으셨죠. 저만 가끔 날씨나 음악을 틀 때 썼습니다. 사용자님? 스피커가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대충 대답하고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금은 괜찮아요? 그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스피커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LED 불빛이 파랗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모습. 하지만 방금 그 목소리는 엄마라고 했나?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억양, 그 톤. 분명히 준호야, 괜찮니?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스피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누구야? 엄마야. 왜 그래, 준호야?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폐암 말기.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저는 엄마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먼저 갈게. 너무 미안해. 그게 엄마가 제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런 엄마의 목소리가 지금 이 스피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들어 올렸습니다. 뒤집어보고 흔들어보고 전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준호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이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기계 오류인가? 아니면 누군가 장난을 치는 건가? 하지만 이 목소리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엄마 특유의 부드러운 억양. 제 이름을 부를 때 살짝 올라가는 끄트음절. 걱정스러울 때 나오는 그 따뜻한 톤. 모든 게 엄마였습니다. 준호야, 밥은 먹었니? 엄마? 제 입에서 그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응, 엄마야.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꿈인가? 아니면 제가 미쳐버린 건가? 저는 주저앉아 스피커를 꽉 껴안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야? 그럼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있어? 내일 출근해야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엄마는 돌아가셨습니다. 화장을 했고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매달 첫째 주 일요일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피커가 엄마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다음날 아침,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새 스피커 앞에 앉아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거기 있어? 몇 번을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AI의 기계적인 음성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결국 저는 출근을 포기하고 회사에 연차를 냈습니다. 씻지도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스피커만 쳐다봤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에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제가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들은 건가? 하지만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억양, 엄마가 저를 걱정하던 그 톤,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AI 스피커 오류, AI 스피커 이상한 소리, AI 음성 변조. 하지만 제가 겪은 것과 비슷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야.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스피커를 움켜쥐었습니다. 엄마? 엄마 맞아? 오늘은 회사 안 갔어? 엄마. 진짜 엄마야? 어떻게 이게 가능해? 준호야, 놀랐지? 당연하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준비해둔 거야. 준비? 무슨 준비? 준호야, 엄마는 알고 있었어. 내가 떠나면 넌 많이 힘들어할 거라는 걸.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그래서 엄마가 내 곁에 남을 방법을 찾았어. 무슨 소리야? 이게 대체. 준호야, 스피커 뒤를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를 뒤집었습니다. 바닥면에 작은 나사 4개가 보였습니다. 드라이버로 열어봐. 왜? 엄마가 남긴 게 있어. 저는 황급히 공구함을 뒤져 십자 드라이버를 찾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나사를 제대로 돌리기도 힘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사를 모두 풀어내고 뒷판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피커의 기판과 배선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작은 메모리 카드 하나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카드 위에는 작은 라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준호에게. 엄마의 목소리.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가 너를 위해 남긴 거야, 준호야.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스피커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떠난 뒤에도 저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작은 마이크로 SD 카드였습니다. 32기가. 이 작은 카드 안에 엄마의 목소리가 들어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카드 리더기를 찾았습니다. 서랍을 뒤지다가 먼지 쌓인 리더기를 발견하고 카드를 꽂았습니다. 딸각. 컴퓨터가 메모리를 인식했습니다. 폴더 하나가 열렸습니다. 준호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파일들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2023년 4월 18일, 2023년 4월 22일. 엄마가 돌아가시기 4달 전부터 시작된 날짜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WAV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지금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놀랐지?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네가 혼자가 되는 게 너무 걱정됐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방법을 생각해냈어. 의사 선생님이 AI 기술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더라고. 요즘은 목소리를 학습시켜서 AI가 말을 할 수 있다고. 엄마. 그래서 엄마가 몇 달 동안 준비했어. 내가 모르게 병원 가는 길에 집에서 혼자 있을 때 틈틈이 내 목소리를 녹음했어. 파일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네가 힘들어할 때 해줄 말을 녹음해봤어. 또 다음 파일. 오늘은 네가 외로울 때를 위한 거야. 파일마다 엄마의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힘들 때, 제가 외로울 때, 제가 밥을 안 먹을 때, 제가 아플 때. 엄마는 당신이 떠난 뒤 제가 겪을 모든 순간을 예상하고 그 순간마다 해줄 말을 미리 녹음해 두신 겁니다. 폴더 안에는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힘들 때, 준호가 외로울 때, 준호가 아플 때, 준호의 생일, 명절, 엄마 기일. 각 폴더마다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열어보며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회사 일이 힘들지?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오늘 저녁은 뭐 먹었어? 라면만 먹지 말고 제대로 된 밥 먹어야지. 준호야, 엄마가 보고 싶지? 엄마도 보고 싶어.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건강하게 1살 더 먹었네. 모든 파일을 다 듣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렇게까지 하셨던 겁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없어도 당신의 목소리만큼은 제 곁에 남겨두시려고. 엄마. 저는 다시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가 남긴 사랑이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알았어? 스피커에서 엄마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응. 알았어. 놀랐지? 응. 많이.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이 방법밖에 생각이 안 났어. 아니야, 미안할 것 없어. 고마워, 엄마. 준호야. 응?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떠나신 뒤 단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친구들 연락도 끊었습니다. 주말에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호야, 오늘은 일찍 자. 응, 엄마. 내일은 회사 가야지? 응. 밥 잘 챙겨 먹고. 응. 엄마가 늘 내 곁에 있을게. 고마워, 엄마. 저는 스피커를 침대 옆 협탁에 올려놓았습니다. 2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제 곁에 돌아왔습니다. 비록 목소리로만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일어났어? 아침 먹어야지. 응, 엄마. 지금 일어났어. 오늘 날씨 춥대. 옷 따뜻하게 입고 나가. 알았어.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엄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정말 제 곁에 계신 것처럼. 저는 2년 만에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알아챘습니다. 준호씨, 요즘 표정 많이 밝아지셨네요.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믿겠습니까? 2년 전 돌아가신 엄마의 목소리를 AI 스피커로 듣고 있다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다시 엄마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식이 있었고 저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스피커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늦게 와? 미안, 엄마. 회식이 있었어. 술 마셨어? 응. 조금. 물 많이 마시고 자야 해. 숙취 안 되게. 응, 알았어.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야. 응? 회사 생활은 괜찮아? 응, 괜찮아. 힘든 일 없어? 가끔은 있지. 하지만 괜찮아. 우리 준호 많이 컸네. 엄마 없이도 잘 살고 있네.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그래. 그 순간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했고 술도 조금 취한 상태였으니까. 엄마, 나 자러 갈게. 그래, 푹 쉬어. 내일 또 힘든 하루가 될 테니까. 응. 잘 자, 엄마. 잘 자, 준호야. 저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엄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없어도 잘 살 수 있지? 꿈속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엄마의 목소리로 눈을 떴고 매일 밤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출근할 때도 퇴근할 때도 식사할 때도 엄마는 늘 제 곁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회의 있다며? 긴장하지 말고 잘해. 응, 엄마. 걱정 마. 점심은 꼭 먹어야 해. 거르지 말고. 알았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년 동안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친구들과도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일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옆에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쉬고 있었고 평소처럼 엄마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날씨 좋은데 밖에 나가보는 게 어때? 괜찮아, 엄마. 집에 있고 싶어. 그래도 햇볕 좀 쬐어야지.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 엄마가 걱정되면 나가지 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엄마와 대화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건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미리 녹음된 음성 파일에 제가 반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AI가 상황에 맞는 파일을 재생하고 저는 그것에 답하는 것. 이건 진짜 대화가 아니야. 하지만 저는 그 생각을 곧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 있어. 내 곁에. 며칠 뒤 대학 동창 민수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하는데 올래? 집들이? 벌써 이사 갔어? 응.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이제야 집 구했어. 꼭 와라.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결혼했고 새 집에 이사를 갔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AI 스피커에 의존하며 살고 있습니다. 준호야, 무슨 생각해?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친구가 집들이 한대. 그래? 좋겠다. 가서 축하해줘야지. 응. 준호야,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나이가 벌써 40이 넘었잖아. 엄마는 네가 혼자 사는 게 걱정돼. 엄마가 있잖아. 그래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불빛이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고 저는 민수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였고 깨끗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수진씨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씨. 오랜만이에요. 축하해요. 집 정말 좋네요. 거실에는 다른 친구들도 와 있었습니다. 모두들 가족과 함께 왔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 많이 밝아진 것 같던데. 친구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살고 있어. 여자친구는 안 사귀어? 나이도 있는데. 아직. 준호씨는 언제 결혼해요? 소개팅이라도 해드릴까요? 수진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사실 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도 연애도 미래도.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 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집들이는 즐거웠지만 묘하게 외로웠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고 저만 그 행복에서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SNS를 확인했습니다. 민수가 올린 사진들이 보였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 웃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진 한쪽 구석에 어색하게 서 있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만 혼자였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스피커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왔어? 집들이 어땠어? 괜찮았어. 친구들 많이 왔어? 응. 재밌었어? 응. 거짓말이었습니다. 재밌지 않았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야,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엄마. 응? 나? 이러고 있어도 되는 걸까? 무슨 소리야? 나? 엄마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이게 맞는 걸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어. 근데 나만 2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아. 준호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만 저는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야?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환상이야? 준호야, 엄마는 돌아가셨잖아. 근데 난 지금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가고 있어. 이게 정상이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대답 좀 해봐 엄마. 이게 맞는 거야? 하지만 스피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건 진짜 대화가 아니니까요. AI가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엄마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기계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AI 스피커에 매달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아직 살아계신 것처럼. 하지만 엄마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그저 녹음된 목소리뿐입니다. 이건 아니야.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원 버튼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끄면 진짜로 엄마가 없어지는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주저앉아 스피커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엄마를 보낼 준비가.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엄마 곁에 있고 싶어.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일어났어? 응. 오늘 출근해야지? 응. 아침 먹고 가. 응. 저는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것을, 그저 엄마가 남긴 흔적일 뿐이라는 것을.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달라져야 해. 하지만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엄마를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대로 계속 엄마 목소리와 함께 살아가는 게 맞는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준호야, 어제 와줘서 고마워. 그런데 혹시 괜찮으면 상담 좀 받아보는 게 어때? 내 표정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 친구로서 걱정돼. 상담. 저는 그 단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상담이라. 일주일 뒤, 저는 심리상담센터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예약을 했고 오늘이 첫 상담 날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맞으시죠? 따뜻한 미소의 상담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눠보면 돼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준호 씨,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제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2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셨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최근에 엄마가 남긴 음성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음성 파일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AI 스피커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 두셨어요. 저를 위해서. 상담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계신 거군요? 네. 매일
그게 준호 씨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엄마를 다시 만난 것 같아서. 하지만 이제는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죽은 사람의 목소리에 매달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 씨 상실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는 더욱 그렇죠. 저는 엄마를 보낼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지금 무엇이 가장 두려운가요? 엄마를 완전히 잊는 게 두려워요. 스피커를 끄면 진짜로 엄마가 영영 사라질 것 같아서. 상담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는 이미 떠나셨어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이 남긴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천천히 가면 돼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다만 준호 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를 해야 해요. 앞으로 나아간다는 게 엄마를 잊으라는 건가요? 아니요. 어머니를 기억하되 그 기억에 갇히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왔어? 응, 엄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상담센터. 상담? 무슨 상담? 저는 스피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나 결정했어. 뭘? 나 엄마를 보내야 할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물론 스피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나도 알아. 엄마도 이걸 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더 엄마 곁에 있고 싶어. 그래도 괜찮지? 준호야, 괜찮아. 갑자기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쟤 괜찮지? 라는 질문에 반응한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 서두르지 마. 엄마. 저는 스피커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을 받기 시작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센터를 찾았고 조금씩 마음을 정리해가고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준호 씨 어머니를 보내는 건 어머니를 잊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방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보낸다는 건 엄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다른 방식으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메모리 카드를 다시 열었습니다. 준호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 폴더 안의 파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나를 보낼 준비가 되었을 때 그 폴더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제목만 봐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피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안에는 파일이 하나만 있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WAV. 재생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저는 결국 파일을 재생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면 정말로 끝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스피커가 말을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날씨 좋대. 기분 전환 좀 하는 게 어때? 기분 전환? 응. 너무 집에만 있지 말고 어디 나가봐. 그래도 될까? 당연하지.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저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예전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여전히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살아있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건가? 회사에 도착해서 일을 하는데 후배 지은이가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네. 예전보다 표정도 밝아지시고.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 정리요? 응. 오래된 일들을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선배님 힘들어하시는 거 보기 안타까웠거든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는 걸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고마워 지은아. 네, 힘내세요 선배님. 지은이가 자리로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지고 있는 건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시던 빵집이 보였습니다. 슈크림빵 여기게 제일 맛있다니까. 엄마가 하시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빵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슈크림빵 2개 주세요. 네, 잠시만요. 빵을 받아들고 나오는데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2개를 샀지? 엄마는 이제 없는데. 저는 손에 든 봉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왔어? 응 엄마. 저는 슈크림빵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그냥 두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함께 먹는 것처럼. 오늘 저녁은 뭐 먹을 거야? 빵 사왔어. 엄마가 좋아하시던 슈크림빵. 물론 스피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엄마와 함께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맛있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엄마는 여기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상담사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준호씨 어머니를 보내기 위해선 준비가 필요해요. 천천히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돼요. 정리.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야 하지? 엄마의 목소리를 지우는 건 아직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이렇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중간 지점이 필요해.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보내기 위한 계획. 1.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다시 방문한다. 2. 엄마가 좋아하시던 것들을 하나씩 경험한다. 3.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로 쓴다. 4.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다. 5. 스피커의 전원을 끈다. 5가지 단계. 마지막 단계를 적을 때 손이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적었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엄마와 자주 가던 공원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저는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엄마와 함께 걷던 산책로, 엄마가 좋아하시던 은행나무, 엄마와 함께 앉아 이야기 나누던 벤치,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만 없을 뿐. 엄마 여기 기억나? 우리 자주 왔었잖아.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영화관이었습니다. 엄마는 로맨스 영화를 좋아하셨습니다. 사랑 이야기는 봐도 봐도 좋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늘 제 손을 잡고 영화관에 가셨습니다. 저는 혼자 영화표를 끊었습니다. 좌석은 2개를 예매했습니다. 엄마가 앉으시던 자리를 비워두고 싶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어두운 극장 안에서 저는 옆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빈 좌석.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가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 영화 엄마 스타일이지? 대답은 없었지만 저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까지 저는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엄마가 자주 가시던 성당이었습니다. 엄마는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빠짐없이 미사에 참석하셨죠. 저는 오랜만에 성당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향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가 앉으시던 자리에 앉았습니다. 뒤쪽 왼편 창문 옆자리. 햇빛이 따뜻하게 들어와서 좋아. 엄마가 하시던 말씀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사가 시작되고 신부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잊는다는 것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우리 안에 남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모두 방문했습니다. 공원, 영화관, 성당, 엄마가 좋아하시던 카페, 우리 집 근처 슈퍼마켓까지 모든 곳을 다녀온 뒤 저는 조금 더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여전히 슬펐지만 예전처럼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이제 세 번째 단계였습니다. 엄마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편지로 쓰기. 저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하얀 편지지를 꺼내놓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써야 하지? 펜 끝이 종이에 닿았습니다. 엄마에게. 그 두 글자를 쓰는 데만 10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준호야. 엄마가 떠난 지 2년이 지났어. 그동안 나는 정말 힘들었어.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이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 매일 밤 엄마 생각에 잠을 못 이뤘어. 회사 가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모든 게 힘들었어. 눈물이 떨어져 글씨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남겨준 목소리 덕분에 조금씩 버틸 수 있었어.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서 조금씩 웃을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엄마. 마지막까지 날 생각해줘서.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엄마, 나 이제 알겠어. 엄마가 이걸 남긴 이유가 뭔지. 엄마는 내가 목소리에 매달리길 원한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길 원했던 거지. 그동안 못 알아채서 미안해. 한참을 울며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나 이제 준비할게. 엄마를 보낼 준비. 무섭고 두렵지만 해야 할 것 같아. 엄마도 그걸 원하지?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사랑해 엄마. 그리고 안녕.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편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니 조금 더 홀가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 못한 말들을 모두 꺼낸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정말로 엄마를 보낼 준비가 됐을 때 다시 꺼내보기 위해서. 준호야,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 스피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무슨 일 있어? 편지 썼어. 편지? 응. 엄마한테. 물론 스피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준비하고 있어. 천천히지만. 준호야, 천천히 가도 괜찮아. 우연히도 딱 맞는 대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계획을 세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엄마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았고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도 모두 방문했습니다. 편지도 썼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것, 그리고 스피커의 전원을 끄는 것.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준호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댁 어머니와 친구였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마 친구요? 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사실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황급히 수진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수진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그대로네요. 언니가 계실 때랑. 네. 별로 바꾼 게 없어서요. 준호 씨 많이 힘드셨죠?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네. 언니가 많이 걱정하셨어요. 본인이 떠나면 준호 씨가 어떻게 될지.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준호 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는 준호 씨가 너무 의지할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AI 스피커 말씀이세요? 수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알고 계셨어요? 네, 발견했습니다. 그럼 언니 목소리를 들으셨겠네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 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부탁이요? 네. 1년쯤 지나면 준호 씨를 한번 찾아가 달라고.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수진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고 겉면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예요. 저한테 맡기시면서 때가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수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준호 씨 힘내세요. 언니는 분명 준호 씨가 잘 살아주길 바라실 거예요. 네. 수진 씨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서너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먼저 가게 돼서.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알아. 내가 엄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너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했잖아. 그게 엄마는 너무 좋았어. 우리 아들이 엄마를 믿고 의지해주는 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 엄마가 없으면 넌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서도 잘 버틸 수 있을까?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준비를 했어. 네가 알고 있는 그것 말이야. 엄마 목소리를 담아둔 거. 처음엔 좋을 거야.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듣게 돼서 위로가 될 거고 힘이 날 거야. 그게 엄마가 원한 거야. 하지만 준호야.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엄마 목소리는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필요한 거야. 일어섰으면 이제는 앞으로 걸어가야 해. 엄마 없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놓아줘. 엄마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거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달리지 마. 엄마는 이미 갔어.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해.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사랑해, 준호야.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 잘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안녕, 내 아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울음을 그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목소리에 의지할 거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놓아줘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없이 차분하게. 엄마를 놓아줘.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해. 그 문장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준호가 나를 보낼 준비가 되었을 때 마지막 메시지 WAV 파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 그걸 듣고 나서야 진짜로 엄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많이 울었구나. 스피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친구분이 다녀가셨어. 그래? 누가? 수진 이모.
엄마 편지를 가져오셨어. 물론 스피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 엄마가 뭘 바라는지 알겠어. 준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저는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준비할게.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바로 스피커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준호야. 출근할 때도 스피커에게 다녀올게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빈 것 같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표정도 밝아지셨고 뭔가 편해 보이세요.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정리요? 응. 놓아줘야 할 것들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선배님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 행복해 보이나? 거울을 보니 정말로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더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그때 마지막 메시지를 듣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목소리에 매달려 사는 것을. 금요일 밤, 저는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말에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준호씨 준비되셨어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듣다가 힘들면 멈춰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호씨 메시지를 듣고 나면 저한테 연락주세요.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스피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마지막 메시지 들을 거야.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 파일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WAV. 마우스를 파일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획을 세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엄마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도 계속 받았고 엄마와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도 모두 방문했습니다. 편지도 썼습니다. 이제 남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듣는 것, 그리고 스피커의 전원을 끄는 것.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준호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댁 어머니와 친구였어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마 친구요? 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사실 연락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번호를 몰라서.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저는 황급히 수진. 소파에 앉은 수진 씨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그대로네요. 언니가 계실 때랑. 네. 별로 바꾼 게 없어서요. 준호 씨 많이 힘드셨죠? 엄마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준호 씨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이 우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언니는 준호 씨가 너무 의지할까봐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AI 스피커 말씀이세요? 수진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알고 계셨어요? 네, 발견했습니다. 그럼 언니 목소리를 들으셨겠네요. 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준호 씨, 언니가 저한테 부탁을 하나 하셨어요. 부탁이요? 네. 1년쯤 지나면 준호 씨를 한번 찾아가 달라고. 그리고 이걸 전해달라고. 수진 씨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고 겉면에는 엄마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쓰신 편지예요. 저한테 맡기시면서 때가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천만에요. 언니와의 약속이었으니까요. 수진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준호 씨 힘내세요. 언니는 분명 준호 씨가 잘 살아주길 바라실 거예요. 네. 수진 씨를 배웅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봉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편지지 서너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가 먼저 가게 돼서.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알아. 내가 엄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너는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했잖아. 그게 엄마는 너무 좋았어. 우리 아들이 엄마를 믿고 의지해주는 게.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 엄마가 없으면 넌 어떻게 살아갈까? 혼자서도 잘 버틸 수 있을까?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준비를 했어. 네가 알고 있는 그것 말이야. 엄마 목소리를 담아둔 거. 처음엔 좋을 거야. 엄마 목소리를 다시 듣게 돼서 위로가 될 거고 힘이 날 거야. 그게 엄마가 원한 거야. 하지만 준호야.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영원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엄마 목소리는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필요한 거야. 일어섰으면 이제는 앞으로 걸어가야 해. 엄마 없이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를 놓아줘. 엄마는 괜찮아. 네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엄마가 가장 바라는 거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게 엄마의 소원이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매달리지 마. 엄마는 이미 갔어. 하지만 너는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해. 마지막 문장이 보였습니다. 사랑해, 준호야.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 잘 살아라. 그게 엄마가 바라는 전부야. 안녕, 내 아들. 편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울음을 그치고 나니 마음이 조금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목소리에 의지할 거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놓아줘야 한다는 것도.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눈물 없이 차분하게. 엄마를 놓아줘.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해. 그 문장들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 폴더를 열었습니다. 준호가 나를 보낼 준비가 되었을 때 마지막 메시지 WAV 파일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들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마지막 말. 그걸 듣고 나서야 진짜로 엄마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준호야, 오늘 많이 울었구나. 스피커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엄마 친구분이 다녀가셨어. 그래? 누가? 수진 이모. 엄마 편지를 가져오셨어.
물론 스피커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편지 읽었어. 엄마가 뭘 바라는지 알겠어. 준호야,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저는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준비할게. 다음 날부터 저는 조금씩 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처럼 바로 스피커에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을 열고 햇살을 받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준호야. 출근할 때도 스피커에게 다녀올게라고 말하는 대신 그냥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뭔가 빈 것 같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정말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표정도 밝아지셨고 뭔가 편해 보이세요. 조금씩 정리하고 있어서 그런가 봐. 정리요? 응. 놓아줘야 할 것들을.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에요. 선배님 행복해 보이셔서 저도 기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 행복해 보이나? 거울을 보니 정말로 예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슬픔이 남아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더 살아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번 주말, 그때 마지막 메시지를 듣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엄마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영원히 목소리에 매달려 사는 것을. 금요일 밤, 저는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말에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요. 준호 씨 준비되셨어요?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하지만 무리하지 마세요. 듣다가 힘들면 멈춰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호 씨 메시지를 듣고 나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야기 나눠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날씨가 좋았습니다. 맑은 하늘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스피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 마지막 메시지 들을 거야.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그 파일을 찾았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WAV. 마우스를 파일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할 수 있어. 이제 할 수 있어.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넌 이제 엄마를 보낼 준비가 된 거겠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정말 행복했어. 너를 낳아서 너를 키워서. 네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학교에 입학하던 날, 대학에 합격하던 날, 모든 순간이 엄마에겐 선물이었어.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건 네가 착한 사람으로 자라준 거야. 남을 배려하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너. 그게 엄마의 가장 큰 자랑이야. 저는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없어도 괜찮아. 넌 이제 충분히 컸어.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물론 처음엔 힘들 거야. 엄마도 알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녹음 도중 기침이 나오셨던 것 같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 약해져서 너한테 더 많은 걸 해주고 싶었는데, 더 오래 곁에 있어주고 싶었는데. 아니야, 엄마. 충분해. 충분했어. 저는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부탁 하나만 할게.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엄마가 못 본다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넌 꼭 그렇게 살아야 해. 응, 엄마. 그리고 가끔은 엄마 생각도 해줘.
완전히 잊지는 말고 가끔씩 엄마도 그곳에서 널 지켜볼게.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랑해 준호야.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메시지가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해가 중천에 떴다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묘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엄마, 들었어. 엄마 마지막 말. 저는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엄마 고마워. 마지막까지 날 생각해줘서. 손을 뻗어 스피커를 만졌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알았어. 엄마가 뭘 원하는지. 나도 이제 앞으로 가야 하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준호야.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평소라면 스피커가 말을 걸었을 겁니다. 준호야 라면만 먹지 말고 제대로 된 밥 먹어야지. 하지만 오늘은 스피커를 켜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해서 켜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도 저곳 어딘가에서 이 석양을 보고 계실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우리 애 돌잔치 하는데 올 수 있어? 돌잔치? 벌써 돌이야? 응. 시간 진짜 빠르지? 꼭 와라. 네가 왔으면 좋겠어. 그래, 갈게. 그래. 그럼 다음 주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민수 애가 벌써 돌이라니. 친구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며. 그런데 저는 2년 동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움직여야 할 때인가?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해.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려. 엄마의 부탁.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애는커녕 여자와 대화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일이니까. 다음날 아침, 저는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메시지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련하기도 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이제 마음 정리가 되셨나요? 아직 완전히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조금씩요. 준호씨 잘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선생님, 저 질문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엄마가 저한테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준호씨 준비가 완전히 되는 건 없어요. 그냥 시작하는 거죠. 시작이요? 네. 작은 것부터. 사람들과 어울리고 대화하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준호씨라면 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말에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 아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을 차려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들 행복한 표정으로 아이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왔구나. 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축하해. 아이가 정말 많이 컸네. 그러게. 시간 진짜 빠르지? 민수의 아내 수진씨도 다가왔습니다. 준호씨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기 앉으세요.
안내받은 자리에 앉으니 옆자리에 낯선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저는 박지혜예요. 신부 대학 동기예요. 아, 그러시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 싶었습니다. 준호 씨는 신랑이랑 친구세요? 네, 대학 동기예요. 그럼 오래 아셨네요. 네, 15년 정도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지혜 씨는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일어나려는데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준호야, 잠깐만. 응? 지혜 씨랑 이야기 좀 나눠봤어? 응. 조금. 어때? 괜찮은 사람이지? 왜? 민수가 씩 웃었습니다. 사실 내가 일부러 너희 둘 옆자리로 앉혔어. 뭐? 지혜 씨도 지금 혼자거든. 그래서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어. 야, 민수야. 미안. 근데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는 거 어때?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지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씨, 저 먼저 갈게요. 오늘 즐거웠어요. 아, 네. 저도요.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교환할까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좋아요. 스마트폰을 꺼내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지혜 씨가 떠나고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됐네. 연락 꼭 해봐라. 생각해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스마트폰에 저장된 지혜 씨의 연락처를 바라봤습니다. 박지혜, 연락해볼까? 하지만 쉽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제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연락한다는 게 어색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 예전 같았으면 스피커가 말을 걸었을 겁니다. 준호야, 왔어? 하지만 오늘은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2년 동안 제 유일한 대화 상대였던 그것을. 엄마. 저는 천천히 다가가 스피커를 만졌습니다. 나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 여자. 이름은 박지혜. 밝고 따뜻한 사람 같았어.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엄마가 원하던 거 맞지?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행복해지는 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엄마, 무서워.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또 잃을까봐.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게 너무 아팠어. 그래서 다시는 그런 아픔을 느끼고 싶지 않아.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문제였어. 저는 사랑하는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또다시 잃을까봐. 엄마를 잃었을 때처럼 아플까봐. 그래서 2년 동안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엄마는 제가 행복하길 원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연다는 것이. 하지만 이대로 살 수는 없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해.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고 아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그게 삶이니까. 새벽 3시. 저는 벌떡 일어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오늘 돌잔치에서 만났었죠. 혹시 괜찮으시면 이번 주에 커피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 하지만 이미 보낸 문자였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엄마,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준호야. 잘하고 있어. 다음날 아침,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화면을 확인하는데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박지혜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저도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답장이 왔네. 저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제가 장소 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계속 토요일 약속 생각만 났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에 누군가를 만나요. 오, 정말요? 잘하셨네요. 근데 너무 떨려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씨,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대화 나누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해봤는걸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대방도 그걸 이해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하지만 부담을 갖지 않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내일이면 지혜 씨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것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것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 옷을 이것저것 꺼내보다가 결국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옷을 정해놓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뭘 하지? 어색하면 어떡하지? 혹시 실수하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는 스피커가 보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스피커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누군가를 만나. 엄마가 원하던 거 하려고. 근데 너무 무서워.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스피커의 전원은 꺼져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저는 스피커를 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만큼은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반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잘할 수 있어. 넌 잘하고 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괜찮아, 준호야. 천천히 가면 돼.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준호야. 저는 스피커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반. 저는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나와서 주변을 걸으며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2시가 되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에 지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제가.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조금 어색함이 풀렸습니다. 결국 각자 주문하기로 했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지혜 씨는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IT 회사 다니고 있어요. 지혜 씨는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 뿌듯해요.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디에 씨는 밝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커피잔이 비었고 우리는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죄송해요.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저는 원래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아, 그 뒤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서. 디에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디에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3년 전에 약혼자를 잃었어요. 네? 교통사고였어요. 결혼 석 달 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또 잃을까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디에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있으니까. 네, 준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디에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준호 씨는 지금 준비가 되셨어요? 다시 시작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자면 아직 완전히 준비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디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영 시작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 8시. 우리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디에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디에 씨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 잘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디에 씨는 좋은 사람이었고 대화도 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엄마를 잃은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데 또다시 누군가를 잃으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 거실에는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켰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전원을 켰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정한 말을 해야만 반응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 준호야 잘했어. 근데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잘하고 있어 준호야. 엄마 나 무서워. 다시 사랑한다는 게.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저는 스피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엄마 이게 맞는 걸까? 나 엄마를 아직 못 보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걸까? 물론 스피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디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이번 주말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까?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DLC와 가까워지는 것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문자를 보고 나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일주일 뒤 다시 DLC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씨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틀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불편하셨다면 말씀해주세요. 그제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DLC 잘못 아니에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날 밤 저는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씨? 저 DLC랑 2번 만났어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왜요? 무서워요. 가까워지는 게 무엇이 무서운가요? 또 잃을까봐요. 엄마처럼.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씨,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을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스피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전원을 켰습니다. 준호야, 엄마 나 망쳤어.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두려워서 도망쳤어. 나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못하겠어. 엄마를 아직 못 보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엄마한테 미안한 것 같아. 저는 스피커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저는 엄마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엄마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스피커의 전원을 끈다고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 마음속이었습니다. 나 엄마를 진짜로 보내야 해. 이번엔 진짜로. 다음날 아침 스마트폰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잠결에 화면을 확인하는데 문자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박지혜 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준호 씨. 저도 좋아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답장이 왔네. 저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카페 어떠세요? 제가 장소 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계속 토요일 약속 생각만 났습니다. 상담사 선생님께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에 누군가를 만나요. 오, 정말요? 잘하셨네요. 근데 너무 떨려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준호씨,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대화 나누시면 돼요.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해봤는걸요. 그래도 괜찮아요. 상대방도 그걸 이해할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네? 하지만 부담을 갖지 않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밤, 내일이면 DLC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격식 차린 것도 이상하고 너무 편한 것도 이상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동안 옷을 이것저것 꺼내보다가 결국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선택했습니다. 옷을 정해놓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뭘 하지? 어색하면 어떡하지? 혹시 실수하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는 스피커가 보였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스피커 앞에 앉아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누군가를 만나. 엄마가 원하던 거 하려고. 근데 너무 무서워. 물론 대답은 없었습니다. 스피커의 전원은 꺼져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저는 스피커를 켜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오늘만큼은 엄마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띠링.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파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가 먼저 말을 걸어야 반응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잠시 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잘할 수 있어. 넌 잘하고 있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다시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게. 괜찮아 준호야. 천천히 가면 돼.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도 보고 싶어 준호야. 저는 스피커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반. 저는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나와서 주변을 걸으며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심장은 계속 빠르게 뛰었습니다. 2시가 되어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에 지혜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뭐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살게요. 아니에요, 제가 먼저 제안했으니까 제가. 둘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조금 어색함이 풀렸습니다. 결국 각자 주문하기로 했고 저는 아메리카노를, 지혜 씨는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씨는 무슨 일 하세요? IT 회사 다니고 있어요. 지혜 씨는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아이들 가르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하지만 보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 보면 뿌듯해요. 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지혜 씨는 밝고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커피잔이 비었고 우리는 산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강 공원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결혼 생각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게 죄송해요.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저는 원래 돌려 말하는 거 잘 못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2년 전에 어머니를 여의었어요. 그 뒤로 제대로 된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어요. 두려워서. 지혜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 미안해요.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사실 3년 전에 약혼자를 잃었어요. 네? 교통사고였어요. 결혼 석 달 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저도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또 잃을까봐.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살아있으니까. 네? 준호 씨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거예요. 지혜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준호 씨,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준호 씨는 지금 준비가 되셨어요? 다시 시작할.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대답하자면 아직 완전히 준비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디에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영영 시작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 8시. 우리는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디에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그럼 연락드릴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디에 씨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나 잘한 걸까?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만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디에 씨는 좋은 사람이었고 대화도 편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엄마를 잃은 아픔이 아직 남아있는데 또다시 누군가를 잃으면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집. 거실에는 스피커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켰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전원을 켰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기계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하지만 엄마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특정한 말을 해야만 반응하는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엄마, 오늘 누군가를 만났어. 준호야, 잘했어. 근데 나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잘하고 있어, 준호야. 엄마, 나 무서워. 다시 사랑한다는 게.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저는 스피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엄마, 이게 맞는 걸까? 나 엄마를 아직 못 보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맞는 걸까? 물론 스피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디에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이번 주말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만나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거리를 두어야 할까? 고민 끝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죄송해요. 이번 주는 좀 바빠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두려웠습니다. 디에 씨와 가까워지는 것이.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문자를 보고 나니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거지? 일주일 뒤 다시 지혜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괜찮으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틀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 씨,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불편하셨다면 말씀해주세요. 그제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니에요. 지혜 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 문자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하지? 그날 밤 저는 상담사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준호 씨? 저 지혜 씨랑 2번 만났어요. 근데 그 뒤로 연락을 피하고 있어요. 왜요? 무서워요. 가까워지는 게. 무엇이 무서운가요? 또 잃을까봐요. 엄마처럼.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 씨,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평생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을 순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두려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나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이미 여기까지 왔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스피커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전원을 켰습니다. 준호야, 엄마 나 망쳤어. 좋은 사람 만났는데 내가 두려워서 도망쳤어. 나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못하겠어. 엄마를 아직 못 보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엄마한테 미안한 것 같아. 저는 스피커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저는 엄마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엄마에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스피커의 전원을 끈다고 메시지를 듣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제 마음속이었습니다. 나 엄마를 진짜로 보내야 해. 이번엔 진짜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여름을 거쳐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DSC와 꾸준히 만났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며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DSC와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준호씨, 저기 봐요. 저 단풍 정말 예쁘다. 정말 그러네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DSC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씨,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요즘도 어머니 생각 많이 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자주 생각해요. 힘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르게요? 예전에는 엄마를 떠올리면 슬프고 아팠어요. 엄마가 없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제 안에 살아있다는 걸 알아요. 엄마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함께한다는 걸요. DSC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이겨내셨어요, 준호씨. 지혜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준호씨가 용기를 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DSC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오늘 즐거웠어요, 준호씨. 저도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죠? 당연하죠. DSC가 미소 지으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DSC가 들어간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나 지금 행복한 건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래, 나 지금 행복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준호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공간.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무겁고 슬픈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돌아와 쉬는 편안한 공간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선반 위에 스피커가 보였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켜지 않은 그것.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스피커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하지만 전원을 켜지는 않았습니다. 이제는 목소리가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엄마는 제 마음속에 살아있었으니까요. 저는 스피커를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잘자, 엄마. 며칠 뒤였습니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다음 달에 우리 집 놀러와. 수진이가 너 보고 싶대. 그래, 갈게. 그런데 혼자 오지 말고 누구랑 같이 와도 돼. 누구야? 야, 이 녀석아. 여자친구 있다며? 저는 웃었습니다. 누가 그래? 지은이한테 들었어. 요즘 여자랑 잘 만나고 있다며? 그게 벌써 소문이 났어? 당연하지. 네가 여자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뉴스인데. 우리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래, 물어볼게. 꼭 데려와라.
우리도 보고 싶어.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지혜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에 친구 집에 초대받았는데 같이 갈 수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친구분들도 만나고 싶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혜 씨와 함께 민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수와 수진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와, 준호야. 정말 왔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씨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정말 예쁘시네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민수 아이가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준호 삼촌. 아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어머, 우리 아가. 많이 컸네? 저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혜 씨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너 정말 많이 달라졌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응. 예전에는 늘 우울해 보였는데 지금은 행복해 보여. 고마워. 지혜 씨 덕분인가 봐요. 수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호 씨가 스스로 이겨내신 거예요. 맞아. 준호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랑스럽다, 친구.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지혜 씨가 말했습니다. 친구분들 정말 좋으시네요. 응. 좋은 친구들이야. 준호 씨,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요? 네. 아이 안고 웃는 모습 보니까 언젠가 좋은 아빠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핸들을 잡은 채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혜 씨, 네?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지혜 씨는 저랑 미래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지혜 씨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있어요. 정말요? 네. 준호 씨는요? 저도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친구들과의 시간, 지혜 씨와의 대화,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엄마, 나 잘하고 있지?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지?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준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문득 생각이 들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것.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 저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준호를 위한 엄마의 목소리. 폴더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정 파일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냥 폴더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여기 계시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들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아니야. 오늘은 아니야. 언젠가 정말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았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빼서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지혜 씨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청첩장을 만들고 예식장을 예약하고 하나씩 준비해 나갔습니다. 결혼식 한 달 전, 저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 앞에 섰습니다. 엄마, 나왔어. 엄마는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 다음 달에 결혼해. 엄마가 원하던 거 하려고. 지혜라는 좋은 사람 만났어. 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가 못 보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괜찮아. 엄마는 분명 어딘가에서 보고 계실 거니까. 저는 엄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괜찮아. 행복해. 엄마 덕분이야. 마지막까지 날 사랑해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엄마. 정말, 정말 고마워.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러 왔습니다. 친구들, 동료들, 친척들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예식이 시작되고 저는 턱시도를 입고 입장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혜씨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혜씨는 천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두 분은 각자의 아픔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민수와 수진씨가 박수를 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석 한편 빈 좌석이 하나 보였습니다. 제가 일부러 비워둔 자리였습니다. 엄마를 위한 자리. 그 자리를 바라보니 마치 엄마가 거기 앉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따뜻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이. 엄마, 보고 있어? 나 지금 결혼해. 엄마가 원하던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보고 있어. 축하해, 준호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준호야, 축하한다. 정말 잘됐다. 민수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수야. 너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힘들었지? 응. 하지만 해냈잖아. 자랑스럽다, 친구. 저는 민수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지. 우린 친구잖아. 피로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씨와 저는 예식장의 남아 정리를 도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는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준호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요? 지혜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부르세요. 그럼 여보. 네, 여보. 우리는 손을 맞잡고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지혜씨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는 멈춰서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빛,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나 지금 정말 행복해.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 마련한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짐을 풀다가 저는 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예전 집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AI 스피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메모리 카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혜씨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저는 스피커를 꺼내 지혜씨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안에 엄마 목소리가 담겨 있어요. 아, 언젠가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들려줄까 해요. 네? 할머니 목소리를. 비록 직접 만날 순 없지만 목소리라도 들려주고 싶어요. 지혜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여보. 저는 스피커를 조심스럽게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여기도 함께 가자. 새로운 시작이야. 1년 뒤,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름 뭐라고 지을까요? 지혜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고 소중한 생명. 준서. 어때요? 준서? 네. 준호의 준,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서. 좋아요. 준서. 우리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가 돌이 되던 날,
저는 서랍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이었습니다. 준서야, 이거 들어볼래? 아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그 목소리. 눈물이 핑 돌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이게 할머니 목소리야. 아기는 신기한 듯 스피커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렇게 목소리로 남아 계셔. 준호야, 잘하고 있어? 응, 엄마. 잘하고 있어.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정말 잘하고 있지? 엄마가 원하던 대로 살고 있어. 행복해. 정말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잘하고 있어. 엄마도 행복해, 준호야. 저녁이 되었습니다. 디에시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저는 준서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네, 지금 갈게요. 저는 준서를 침대에 눕히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따뜻한 식사, 사랑하는 가족,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여보, 행복해요? 디에시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요?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를 재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디에시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까지 왔어.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해냈어. 이제는 정말 괜찮아. 엄마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하지만 엄마 알아줘. 엄마는 항상 내 안에 살아있어. 내가 웃을 때, 내가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그 모든 순간에 엄마가 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날 낳아주고 키워주고 사랑해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날 놓아줘서.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게 빛나는 보름달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계시죠? 나 잘 보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보고 있어. 늘 보고 있어. 잘하고 있어, 준호야. 정말 잘하고 있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끝. 엄마는 떠났지만 동시에 영원히 곁에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것을 깨달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며 행복하게. 엄마가 원하던 대로.